V존은 가맹점과의 모든 계약 유형을 지원합니다. 신규 계약, 변경 계약, 명의 변경 계약을 지원합니다. 추가 계약, 자동 연장도 지원하지만 추가 계약은 계약 만기 시 공급 내역, 월정액, 기타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일종의 변경 계약입니다. 자동 연장은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될 뿐입니다. 실제로는 신규, 변경, 명의 변경 등 3개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거래 유형에는 임대와 판매가 있습니다. 공급물품의 소유자가 임대의 경우 벤데리점이며 판매의 경우는 가맹점입니다. 계약 조건은 의무 이용기간, 약정 매출 미달 위약금, 월 임대료가 핵심입니다. 임대계약은 의무 이용기간, 약정 매출 미달 위약금, 월 임대료가 계약 조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판매계약은 선택적으로 의무 이용기간을 계약 조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 경우 월정액을 정하고 약정 매출 미달 위약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판매 경우 판매 대금을 일시불로 청구합니다. 만일 의무 이용기간을 약정한다면 할인 금액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이들 약정 내용을 반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V존은 계약, 공급 물품 설치, 청구 등을 기본 업무 프로세스로 합니다. 계약 단계는 계약 작성과 고객 서명으로 구성됩니다. 계약 작성에서는 기본 정보, 공급 내역, 청구 조건, 증빙 등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가장 먼저 입력하는 기본 정보에서는 판매나 임대의 거래 유형과 계약 기간을 정합니다. 다음에 공급 내역에서는 공급할 물품과 용역, 서비스를 정합니다. 청구 조건에서는 월정액을 정합니다. 이때 손익 시뮬레이션을 활용합니다. 만일 월 매출을 약정한다면 약정 미달 시 청구할 위약금도 정합니다. 증빙에서는 적용할 계약 약관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계약 작성이 끝나면 계약서가 자동 생성되고 이를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합니다. 고객의 스마트폰에 서명 요청 문자가 수신됩니다. 수신 문자에는 V존 계약서 보기 링크와 본인 확인용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링크를 통해 V존에 접속하여 사업자 번호와 본인 확인 코드를 입력합니다. 본인 확인이 되면 계약서가 조회됩니다. 고객은 계약서와 정보 제공 동의서, CMS 출금 동의서 등을 차례대로 조회하여 자필 서명합니다. 서명을 완료하면 A4 규격에 자필 서명된 보관용 계약서를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계약이 체결 완료됩니다. 신규 계약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물품을 공급할 때 체결합니다. 신규 고객과 계약하는 경우 신규 고객을 가망 고객으로 먼저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존 고객과 계약하는 경우 만일 복수 가맹점이라면 종사업장 가맹점을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작성되면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공급 물품을 출하하여 설치합니다. 계약서 고객 서명은 설치 전 또는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가 설치의 경우 고객 서명을 받은 후 설치합니다. 방문 설치는 설치 후 계약 서명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치 과정에서 공급 물품의 변동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두 경우 모두 설치 물품의 출하는 계약 내용에 대한 내부 승인을 거친 후에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내부 승인이 되면 계약 물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설치 과정에서 계약 물품의 변동이 발생되면 어멘드 기능을 이용하여 처리합니다. 최종 설치 완료 전에 계약 물품 변동 시 우선 어멘드로 계약의 변동 내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설치 완료 물품은 어멘드 대상 물품에서 제외됩니다. 변경된 물품 내역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모든 물품이 설치 완료되면 내부 승인을 다시 받아 고객 서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계약 어멘드란 계약 승인 이후 계약 물품의 변동이 발생하였지만 내부 승인이나 고객 서명을 거치지 않고 우선 계약에 반영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최종 설치 완료 후 내부 승인과 고객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계약을 어멘드하면 승인은 취소되고 계약 공급 내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출하 요청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만 어멘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출하 요청된 물품을 어멘드하려면 출하 요청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진행 단계별 어멘드 사전 처리입니다. 출하 요청 이전이면 바로 어멘드하면 되고 이미 출하 요청되었으면 출하 요청을 취소합니다. 출하도 됐으면 환불 또는 이종 교환 반품 처리합니다. 이미 설치가 완료된 물품은 어멘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 변경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어멘드할 물품이 출하된 경우 두 가지 반품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품목을 C 품목으로 바꾸고 B 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방한 1은 설치 반품 기능에서 A를 C로 이종 교환하고 어멘드 기능으로 B를 추가합니다. 방한 2는 설치 반품 기능에서 A를 환불하고 어멘드 기능으로 B와 C를 추가합니다. 두 개의 방안 모두 결과는 동일합니다. V존은 계약 시 이 계약의 손익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계약 물품과 조건을 고객과 협의하면서 회사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는 월정 임대료를 즉각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계약 조건을 정하기 위해 고객은 매출액, 결제 건수, 객단가를 약정합니다. 약정 사항을 기준으로 목표 이익과 운영비, 초기 투자비 등의 원가 이익, 대비, 임대료, 벤피, 판매 금액 등의 매출을 비교합니다. 수익 분석에 필요한 원천 데이터는 벤데리점 관리자가 관리자 사이트에서 설정한 기준 정보입니다. 영업사원은 계약의 임대료나 공급물품을 조정하여 원가와 매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결과로 얻은 월정 임대료를 계약 조건에 반영합니다. 약정한 매출이 미달 시 추가로 과금할 금액도 시스템에서 가이드해줍니다. 미달 과금액도 결정하여 계약 조건에 반영합니다. 과금 기준은 매출 구간별 또는 부족 매출액당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련 일자에는 계약일, 계약 시작일, 청구 시작일, 설치 완료일 등이 있습니다. 계약 일자는 계약을 체결한 일자입니다. 계약 시작일은 계약 기간의 시작일자이며 명목적으로 청구가 시작되는 일자입니다. 다만 청구 시작을 유예하는 약정을 했다면 실제 청구는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도의 지시 할인 반환금 산정 시작일은 계약 시작일입니다. 계약 시작일 설정은 계약 체결 전에 설치를 완료한 경우 설치 완료 일자를 계약 시작일로 자동 설정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 설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서상의 계약 시작일과 설치 완료일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 시작일을 설치 완료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에는 계약 시작일과 계약 기간 개월수가 기재됩니다. 설치 완료일자는 사용자가 입력합니다. 설치 완료 후 계약 체결 시는 설치 완료일자가 계약 시작일이 됩니다. 계약 체결 후 설치 완료 시는 설치 완료일자와 계약 시작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 시작일은 일반적으로 설치 완료일로 설정합니다. 물론 청구 시작 유예 등의 이유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계약일은 계약을 체결한 일자입니다. 계약 시작일은 계약서상의 계약의 효력이 시작되는 일자로 계약 기간의 시작일입니다. 청구 시작일은 청구를 실제 시작하는 일자입니다. 명목 청구 시작일은 계약 시작일입니다. 설치 완료일은 계약 물품이 모두 설치되어 고객으로부터 설치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일자입니다. 계약 체결 전이라면 설치 완료일이 곧 계약 시작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 시작을 2개월 유예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2022년 8월 22일로 계약 시작일은 9월 1로 설정되었다면 청구 시작일은 11월 1일입니다. 설치 완료일은 실제로 설치 완료된 날짜입니다. 예컨대 8월 28일입니다. 이 계약의 경우 계약 중도의 지시 할인 반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청구 시작일은 계약 시작일인 9월 1일입니다. V존에서 계약을 신규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계약 신규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거나 기존 고객과 추가로 계약할 때 수행됩니다. 계약 신규 등록은 계약 목록에서 계약 신규 버튼을 이용합니다. 계약 신규 화면에서 입력할 항목은 계약 기본 정보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기등록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계약할 가맹점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규 고객인 경우 가망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미등록이라면 가맹점 신규 버튼을 이용해 먼저 사업자 및 가맹점 정보를 등록합니다.
기등록 사업자 번호라도 신규 복수 가맹점이라면 가맹점을 신규 등록해야 합니다. 신규 복수 가맹점은 종사업장 번호를 등록합니다. 계약 유형은 신규이며 계약 사유를 지정합니다. 계약 사유 목록은 벤대리점 업무관리자가 관리자 사이트에서 설정합니다. 거래 유형은 판매 또는 임대입니다. 계약 시작일은 일반적으로 청구 시작일이 됩니다. 설치 완료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설치 완료일자가 청구 시작일이 됩니다. 계약 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개월 수입니다. 설치 기일은 목표 설치 완료일자입니다. 설치 방식은 방문 설치 또는 자가 설치입니다. 설치자는 특정 직원입니다. 이 계약의 설치 업무를 부서에 배정할 경우 부서장을 지정합니다. 이후 부서장은 적임 부서원에게 설치 업무를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출하 창고는 설치자의 창고로 자동 설정됩니다. 계약 유치자는 성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입력합니다. 유치 채널은 통계 분석을 위한 것입니다. 유치 채널 목록은 벤대리점 업무관리자가 관리자 사이트에서 설정합니다. 주 벤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벤사가 2개 이상일 경우 대표 벤사로 지정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특약 사항이 있다면 기재합니다. 저장하면 계약이 등록되고 기본정보 입력이 완료됩니다. 공급 내역은 물품, 용역, 서비스로 나뉩니다. 물품과 용역을 등록합니다. 물품은 단가가 고정이지만 용역은 공급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이용 개월 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 내역을 모두 입력하였으면 완료합니다. 청구 정보는 판매와 임대에 따라 다릅니다. 판매 계약의 경우 의무 이용 기간 여부와 할인 금액을 정합니다. 임대 계약의 경우 월 임대료와 약정을 설정합니다. 임대료 및 약정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되는 화면에서 약정 내용을 입력합니다. 객단가를 정합니다. 직접 입력하거나 등록된 업종 객단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벤대리점의 관리자는 자사의 내부 업종별 객단가를 관리자 사이트에서 설정해 놓습니다.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 약정 결제 건수를 입력하면 월 매출이 결정됩니다. 월정 관리비를 입력한 후 추정 손익을 클릭하면 계약 기간에 대해 추정 손익이 산출됩니다. 추정 손익이 적정한 값에 이를 때까지 약정과 월정 관리비를 반복 조정합니다. 약정이 완료되면 가맹점 실적 매출이 약정 매출에 미달할 경우에 추가 과금할 기준을 정합니다. 미달 위약금 과금은 부족 매출액당 또는 월정액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V조는 목표 손익을 충족하는 과금 기준을 가이드로 제시해줍니다. 이로써 적정 이익을 보장하는 임대료 계약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결제 수단을 정합니다. 계약금이나 보증금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합니다. 계산서 발급 정보도 입력합니다. 청구 정보 입력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계약서가 자동 생성됩니다. 입력한 내용들이 계약서 갑지와 을지 공급 상세 내역에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의서를 확인하고 이 계약에 적용할 약관을 결정합니다. 약관은 판매와 임대 거래 유형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복수계의 약관을 등록하여 계약 시에 선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 위약금 산정 기준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객과 협의된 약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계약 작성을 완료하고 결제 상신합니다. 계약이 승인되면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고객 서명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고객 서명을 받기 전에 선출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에게 계약서 서명을 요청하면 가맹점주에게 자필 서명 요청 문자가 자동 발송됩니다. 고객은 수신 문자에 포함된 URL을 통해 V존에 접속합니다. 사업자 번호와 수신 문자에 포함된 확인 코드를 입력하여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 후 계약서가 조회됩니다. 고객은 본인 휴대폰에서 자필 서명과 동의 절차를 마치고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나면 자필 서명된 장기 보관용 PDF 계약서가 조회됩니다. 이로써 모든 계약 절차가 완료됐습니다.